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혹시 평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뛰어나거나 색다를 것 없는 보통의 상태,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수없이 다른 모양의 인생들이 녹아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틈새를 메우는 길에 김수환 센터장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김수환입니다. 예, 오늘 또 장애인의 날, 또 뜻깊은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도와서 장애인들이 훌륭한 창업을 통해서 네네.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창업, 그리고 또 장애인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냉정한 어떤 창업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요, 이런 창업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2번의 창업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예. 그 2번의 실패를 통해서 네. 창업의 어려움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할 때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걸 깨달았고, 특히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한 조건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네.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 분야에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 멘토링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멘토링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센터장님처럼 예, 어떤 실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멘토링해야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울타리 같이 좀 튼튼하고 우상 같이 든든한 멘토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비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풀리지 않는 희대의 미스터리. 지금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여인을 주목하라. 여보세요? 예. 거기 방송국이죠? 아니, 이상한 여자가 있어서요. 곳곳에서 포착된 수상한 징후. 뒤돌아보지 않고도 위험을 피하는가 하면 어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소리만 절대 놓치지 않는데, 혹시 그녀의 정체는 현대판 수호모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요? 사실 저는 평범한데 이거를 능력을 주신 사람은 따로 있죠. 그게 누군데요? 그분이요? 진짜 초능력자는 따로 있다? 예리한 분석력과 남다른 추진력을 지닌 진짜 능력자 발견. 300명의 요구사항을 100% 담아낸 기술의 명작. 자신의 재능을 남들을 위해 쓰는 능력 전도사.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거 뭐 현대판 소머지가 나타났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잘못 듣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어떤 소음 속에서도 필요한 소리만 쏙쏙 듣는 기술. 야, 이게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예. 이런 기술 지원 사업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할 수 있게 하라. 자, 울림으로 보통의 세상을 전하는 남자. 자, 이현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퍼스트 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청각 약자들을 위한 고음의 방향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웨어러블 넥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안 들리실 경우에 이쪽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이쪽에 진동을 알려주고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반응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진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피하면 되고 누군가가 있을 때는 입 모양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착안을 해서 웨어러블 넥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는 보청기를 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좀 충분히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그 장애인분들은 보청기가 가장 이제 좋은 보조기구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좋은 보조기구를 안 쓰는 이유가 그 한국은 단 5%,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비싸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귀에 꼽아야 되니까 이게 또한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티가 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네네. 그 비장애인들이 쓰는 이어폰 타입의 넥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넥밴드의 디자인을 좀 마련을 해서 이런 것들로 좀 보조기구를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력도 또 대단하십니다. 자, MWC 2018 탑 10에 선정이 되셨고요. 자, 미국 피츠버그 국제 발명 전시회 금상. 자, 그리고 아시아 소셜 벤처 금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그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을 하신 거겠죠.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창업이 12번째 창업이고요. 아이고야.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사업은 그 2015년에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바탕으로 그 22만 불 정도의 그 현재 선 발주를 받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하게 그 청각장애인 출신이며 미스 캐나다인 그 미스 카사르라고 홍보대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작년에 미국 법인 그리고 그 병원과 현재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 이제 3개 정도의 대학과 그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창업하시는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창업과 결혼을 했다. 결혼으로 치면 12번 하신 거예요. 아유, 지칠 만큼 지치셨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차차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스마트 아이디어,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화할 수 있었던 기반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계의 화두는 뭐냐면요.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가뜩이나 일자리 또 창업하기 힘든 우리 장애인들은 더 설 자리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활용을 한다면 되려 우리 장애인분들은 물리적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 기반의 장애인 복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요.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습니다. 자, 빛과 소금 같은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선배, 급한 일이 뭐야? 아니, 급한 일은 왜 이래?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준 것 아니야, 이러지 같아서 마. 그리고 선배 맨날 놀리고 괜찮아. 속이고 야, 이러지 마. 해가지고요. 이러는 게 더 이상해.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본론이 뭐야? 선배 여행 보내드려. 여행을? 예. 갑자기? 예. 어디 해외로? 예, 우리 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둘이서. 떠나요. 혼자서 괜찮아. 같이 떠날 필요 없어. 선배. 왜 그래?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준다고? 제조업 여행 트래블 가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도도 아니고. 제조업 여행. 제주도 여행도 아니고. 예, 제조업. 트래블. 예, 트래블. 너랑 나랑 트러블이 생기겠다. 선배 장난 알았어. 장난하지 말고요. 한동안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와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고 있잖아. 그러면 두달거려요. 빨리 와요, 빨리.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갑자기? 빨리 와요. 가고 빨리. 있잖아 내가. 빨리 해요, 빨리 가서 빨리 촬영하고 빨리 끝내고 뭘? 알았어. 일하고 빨리 가야죠.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제조업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 네네네.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 줄 알았거든요. 뭔가 저희는 일당백이기 때문에 예. 좀 집중을 하고요. 각자 맡은 어떤 네, 역할에 맞습니다. 의해서 이게 스타트업이라 좀 예. 힘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뭐 스타트업의 제조업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개발 쪽 먼저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출발하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창업 여행 속으로 출발! 과연 오늘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예, 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을 하시는가요?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저희 쪽에 이제 서버 쪽 관련된 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넥밴드 쪽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가 들어온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표시가 되고요. 예. 그 표시가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정한 값대로 그 음량에 대해서 진동이 울리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 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오. 예, 여기 지금 소리가 표시가 어. 되고 오. 야! 여기. 야!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그 하는 거를 예. 예. 네, 보셨고요. 예. 지금 하드웨어를 예. 어떻게 또 하는지 예.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뽀!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 자, 우리 여행을 지금 가볍게 떠나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어떻게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일단 회로를 예. 이와 같이 이제 먼저 좀 그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구성을 해서 이러한 이제 기판을 만들고요. 이 기판을 그 저희 기구물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예.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조립을 좀 하게 되고요. 예. 각각에 대해서 특성을 이제 좀 모니터링하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그 복잡한 회로까지 작업을 하면 네네.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 건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다고요? 일단, 예, 그럼요. 아니요, 바로 제품의 외곽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제품의 외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를 또 한번 여행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가나요? 즐겁지 않아요? 덜 즐겁네, 좀. 즐겁게 한번 여행 갈까요? 가실까요? 네, 예. 네, 가면 돼요, 그냥? 네. 아, 그래요. 예, 시제품을 만들러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 뭐 3D 프린터를 만드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형 작업을 예. 좀 대신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3D 프린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 가격이 맞습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제품의 크기부터 굴곡, 작은 구멍까지 섬세하게 디자인합니다. 제품 외형은 크고 작은 16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의 착용 후기를 확인하고 내부에 전기회로 기판을 넣어 작동하기까지 40여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완성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도 예상 못한 돌발 상황 발생. 어딘가가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이를 어쩌죠? 고정이 돼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거 목에서 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안 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고무로 먼저 해요. 그래서 고무일 때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착용성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은 이게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조심 좀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네네.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을 할까요? 네, 그 안에 이제 회로 기판이랑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넣고 테스트하는 것. 예. 그거를 좀 한번 보시도록 그거를 하시죠. 또 갈까요? 네네네. 제조업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치네요. 예, 맞습니다. 이동도 많네요. 네. 갈까요? 예, 그 네, 뭐. 안에 회로랑 이런 거 네. 넣는 거 한번 보시죠. 그래, 부러뜨렸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가면 돼? 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수많은 시행착오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예, 지금 밑에서 이제 3D 프린팅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그렇죠. 이제 그 내부의 결과물, 그 회로 기판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구물하고 이제 접합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아까 사무실을 네.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네. 지금 기구물에다가 이제 안에 개발물들을 이제 얹힌 이 겁니다. 안에 3D 프린팅 한 거 안에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얹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뚝심. 정성과 애정을 담아낸 자식 같은 결과물인데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만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제품을 또 검사를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 했으면 검사까지 그렇죠. 그래서 또 가이드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가이드요. 예. 오늘 뭐 약간 이 제조업을 약간 여행으로 지금 비유를 하면서 계속 지금 끌어가시는데 네네네. 그
즐겁네요. 제가 한 2년 동안 이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 여행 가시죠 또. 네, 예, 가시죠. 예, 가이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우리를 기다릴 다음 목적지는요. 자, 들어가시죠. 네네. 예, 여기는 뭐 어디입니까? 예, 이 가이드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연구원 가이드 박현우 팀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연구원은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그 R&D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그 제품의 그 신뢰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제품의 신뢰도를 네. 여기에서 뭐 측정을 하고 그쵸.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용자가 이렇게 제품을 사용자가 썼을 때 이상이 없는지, 위험은 없는 건지 이런 예.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네. 검증하는 기관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검증을 하러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저쪽에서 시험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실험을요? 네. 오랜만에 실험을 보네. 가시죠. 예. 자, 이쪽으로. 청각 약자를 위한 넥밴드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며 객관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동해서 봐주시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눌러보는 작동 버튼. 안 된다. 지도 올리네. 되네요. 됐어요. 돼요? 되네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네요. 됐어요. 그래. 기뻐하시네요. 야. 저도 안 되면 어떨까 굉장히 조마조마하시죠? 다 쉽게 말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럼 여기서 그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이거 외에 먼지 시험, 또 낙하 시험, 또 진동 시험, 또 그다음에 충격 시험, 열 충격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야, 제품을 하나 네. 만들기 위해서 예. 정말 많은 시험들이 거쳐지네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하 테스트는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고장이 나거나 부러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인데요. 10여 번의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1년 365일 사시사철. 덥고 추운 곳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온도차에 따른 고장 테스트 또한 필수인데요. 무려 2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 기존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없던 제품을 어떻게 심사 기준을 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국제 규격이나 저희 KS 규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격이 있어요. 예. 그 규격을 따라서 온도 조건들이나 이런 시험 조건들을 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저희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이게 사용하는 환경을 보고서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그 방구 테스트 했던 거는 사람들이 착용을 하니까 땀을 흘리거나 또는 비 오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얘가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빡빡한 스케줄로 짜인 제조업 투어에도 지친 기색 없는 현프로. 어려운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집중 또 집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아직 한 군데 더 볼 게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마케팅적으로 예. 제가 좀 하고 있는 거를 좀 같이. 마케팅 중요하죠. 네, 이제 뭐 맞습니다. 이렇게 다 검사 다 됐는데 예. 마케팅 안 돼갖고 상품 안 팔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꼭 가봐야죠. 예, 갈까요? 예, 이동하시죠. 야, 오늘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저기 뭐 검사하러 예, 또 한번 오겠습니다. 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아무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가져가야죠. 자, 이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실까요? 공포 체크 가야 되는데. 마케팅 업무를 위해 찾은 회의실. 그런데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마케팅에 대한 전략 준비 잘 되셨나요? 예, 지금 이제 미팅 있고요. 들어오시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청각 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구로구청, 그다음에 그 한국농아인협회 구로구 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소시엄을 맺었고요. 지금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네네. 시작을 한 5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 양산 준비가 아마 6월 달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시 같은 경우는 9월 달쯤에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약간 무거운 분위기라서 있으나 없으나 한데 한번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초기의 타깃층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한 이현상 대표. 청각 약자를 직접 마주하는 다양한 기관과 제휴하며 더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그 청각 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프로젝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컨소시엄을 이제 마무리를 짓나요? 이제 좀 우리 제조 투어가 끝난 것 같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주 훈훈하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저 이제 퇴근할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무튼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투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퇴근을 합니다. 자, 일단 나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제조업 투어를 마쳤는데요. 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명언을 하나 지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명언: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우리 대표님께 꼭 해주고 싶은 제가 지은 명언입니다. 자,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이게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개가 넘는 시제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버려요.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거침없이 깨트려 버리는 그런 어떤 넥밴드계의 장인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은데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런 유의 제품, 장애계 쪽에 활용이 되는 제품들은 시장성이 좁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어떤 컨소시엄을 위한 피칭을 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그만큼 제품에 신경을 쓰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관과 그리고 공공기관과 이렇게 접촉을 하며 시장을 넓혀가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게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또 이렇게 만드시는 IT 스타트업입니다. 제조업에서 사실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앱 개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게 세상에 있는 제품이었다면 좀 많이 사서 이렇게 기술도 좀 카피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을 가서 시제품 맨 처음에 MVP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와서 다시 독자 개발. 그러한 것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각각 단위별로는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했으면 약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였으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마 없던 제품이고 비교를 견줄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 좀 이러한 것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개발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3D 프린터를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제조에 투입이 됐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시제품이거든요. 금형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도 시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업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높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런 부분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아마도 3D 프린트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트, 즉 이제 메이커스라고 하죠. 이러한 기관들이 생기면서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저는 ICT 디바이스 랩 이런 쪽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을 또 새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Y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기술을 더 평등하게 유퍼스트의 이현상입니다. 누구나 넥밴드는 고음의 방향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넥밴드인데요. 차가 이쪽에서 빵빵거리면 이쪽의 진동,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이쪽의 진동, 즉 환경 소음보다 높은 소음을 반응을 해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이게 12번째입니다. 12번째다라고 하면 보통은 11번이나 실패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1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요. 11번의 경험과 11번의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은 세상을 이롭게 기술을 더 평등하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저는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비행기 조종술, 이런 거 정말 기술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기술은 의자 시트가 좀 편한 게 저한테 진짜 기술이거든요. 저는 기술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철학과 이 철학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펼치고 있는지를 좀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업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이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이 조카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손발 찍어주는 조형물. 이거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말 뒤집어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11번가와 G마켓 등등 오픈 마켓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저는 좀 딜러가 돼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을 와서 의정부를 가서 청바지를 삽니다. 즉 온라인 마켓에 딜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장사를 모르는 겁니다. 청바지 한번 팔아보자. 쉽게 저는 양재역으로 갑니다. 양재역으로 가서 청바지를 파니까 이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치 딱 되고 나서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엑시트한 것도 있었고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존의 창업, 11번의 창업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50만 원의 투자금을 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 즉 반이 떨어지면 바로 지체 없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2008년 3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양에 초등학교 납치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는 자녀의 등하교가 위험해서 경호원을 쓰는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뭔가를 바꿔보고 싶은데 돈은 들이기는 싫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아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제3의 정보를 A동선, B동선, C동선을 구별해서 그 동선이 맞는 학부모들끼리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참 재밌었고요. 이것 또한 부족했던 사업에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마케팅을 몰랐던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케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 11번이 지금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최소 100명을 먼저 만나라.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기 전에 100명을 좀 먼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5년 2월 달에 구글 글래스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말과 전화를 써주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소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보이게끔 했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잠깐 스톱을 했습니다. 회사를 접은 게 아니고요. 잠깐 스톱을 하고 자, 나의 미션을 수행하자라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2년 동안 약 청각장애인 300분, 그 다음에 관계자와 전문가들 20분 이상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을 목욕탕을 가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갑니다. 목욕탕을 가니까 때밀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지방에는 아직까지도 목욕탕이 이렇게 우리 왜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입이 안 나옵니다. 누구랑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소통하는 게 힘든 것이지
떼미는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떠한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각 약자들은 힘든 것이 바로 소통하는 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착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해외를 좀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한 해외 박람회에 있을 때 일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보스턴에서는 제가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연결됐던 분이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세요. 아직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LA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강아지한테 좀 씌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사람 거다. 그런데 반려견인데 올해 초부터 나의 말에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이 제품이 왜 사람 거냐? 나는 얘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용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자가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창업가 본인한테는 참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이 아니라 취미겠죠. 사업에서의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저쪽 독도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독도에 있는 사람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요, 그분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고객은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서 와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역시 박람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국내외 박람회를 한 20번 정도 다녔는데요. 이번에 MWC 스페인에서 이제 계약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회사입니다. 자, 우리는 중장비가 너무 많아서 사방이 다 시끄럽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소리가 이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소리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 누구나 넥밴드를 또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 수준에 맞춰서 그 마케팅을 조금 타겟팅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업 철학, 그 사업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제가 자금과 이러한 영업력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조그만 보청기를 만들 것 같아요. 귀 속에 쏙 들어가고 티 안 나고. 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얘기고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기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접근하고 소비자에게 어떠한 니즈를 꺼내느냐.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회사의 존립 이유이며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그럴 때 저는 항상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2015년 2월 달에 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데 창업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5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처음으로 제품을 인정해 준 곳이 그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였습니다. 거기서 1억의 그 스타트업 자금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였고요. 2016년부터는 그 글로벌 마케팅으로 코트라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에는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지 항상 의문입니다. 스타트업 가장 힘들 때요? 네,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저 역시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거는요, 항상 사람이 살려줍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왜 이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성공해야 하는 절실함을 사업에 녹이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항상 감사하라.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요. 어떤 그 전도사님 같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비주얼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몸으로 듣는 소리를 위해 발로 뛰는 남자. 네,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희 그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야,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나셨네요.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네. 저희 그 창업을 하시는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로 뛰어야 된다. 직접 찾아가서 내가 경험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누구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많은 실패가 아니라 네. 경험을 하셨지만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으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발로 뛰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50만 원의 소액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경제적으로요. 뭔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들 수는 없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계속 도전하고 했던 뭐 어떤 열정의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원동력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먼저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죄송하죠. 정말 50만 원 이상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예. 있나? 50만 원 갖다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정말 50만 원으로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와이프한테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즉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투잡 형식으로 제가 이제 항상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돈이 목적이 아니면 기업의 또 가장 큰 목적인데 창업은 그죠? 네.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누군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관련이 아이템들이 사실은 돈 버는 데는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일단은 시장이 적고 또 비용 자체가 개발비에 비해서 그 제품가를 아주 높게 잡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같은 소셜 벤처들은 항상 듣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0억 명인데요. 이 중에 1%만 팔아도 7천만 명입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영국 발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의 6분의 1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는. 그래서 자동차가 많아지고 지하철이 많아지고 이러한 환경 소음이 많아지면서 귀가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인구 노인화가 좀 급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 20년 후에는 영국에서는 인구의 5분의 1이 청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죠. 네. 그런 어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창업이라는 것은 익숙한 시장을 공략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표님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 다소 좀 니치한 아이템, 뭔가 좀 시장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어서 스타트업의 어떤 시장 공략을 대표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이 익숙한 마켓, 큰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져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핸드폰을 만들면 그들과 마케팅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만들고 나서도 또 힘들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니즈에 맞춤형 제품을 만든다면 마케팅 비용이 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시장만을 메인 타겟으로 한 특수 시장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용기 있는 스타트업이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아주 뭐 같이 있으면서 기분 좋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좀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장애인을 위한 그 보조공학 기기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는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장애인 관련 아이템들을 그 보조공학 기기에 편입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 혹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해외 시장을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기반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간중간에 멘토링 쑥쑥 들어오는 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제품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수익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장애인 복지 시장을 뚫은 선배 기업으로서 마케팅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개념이 다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노인성 제품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장애 보조 공학 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장애 보조 기구가 되고요. 네, 한국에서는 전자기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속성마다 그러한 마케팅 타겟 자체가 또 속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B2B 즉 기업을 총판으로 대상을 하는 거래 위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보다 이제 조금 복지 후진국인 나라는 그 정부 B2G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자, 진심을 다해서 닫혀있던 세계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을 꿈꾸다. 보다 인간적인 내일을 향한 첫걸음. 유니버셜 디자인을 알고 있니? 국적, 연령, 신체적인 제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 영국의 건축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쉐린 골드스미스가 처음 선보인 이 개념은 미국의 대학 교수 로널드 메이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 수화마비로 인해 평생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던 메이스는 특별한 장애인용 디자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 디자인 포 어를 주장했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물론 건축, 환경,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모든 것들을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야. 상대를 향한 작은 배려에서 출발한 사회적 메시지의 파장은 컸어. 버스나 지하철에 높이가 다른 손잡이, 휠체어나 유모차가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 높이를 낮춘 공동주택의 우편함까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언젠가 나와 다른 입장에서 불편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더는 소외시키지 않는 디자인. 어쩌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일지도 몰라. 이제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그려야 할 때가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 기발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한 어떤 배려, 이런 아이템. 이런 것은 어떨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사의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가 돼 있었지만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땐 이건 장애인 쪽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는 노인분들 그리고 또 유모차를 끄는 우리 젊은 엄마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거든요. 디자인 for all.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를 좀 들자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소리로도 듣지만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요즘은 공공기관 같은 데는 경사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도 이용하지만 또 짐을 나르는 뭐 수레라든가 아니면은 유모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돼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거대한 어떤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공룡 기업들이 막 와서 투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취미용품이 아니고요.
예. 이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제품이거든요. 예. 저는 대기업들의 마케팅력과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예. 네트워크 마케팅 활용을 해서 좀 그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빨리 접근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13번째 창업하면 어떻게 해요? 12번의 경험을 또 한 거죠. 그래요? 긍정적이시네. 예, 맞습니다. 항상 대기업에 감사하고 그런 마인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믿고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예.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카피캣이 나와도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게 향후 시각 약자를 위한 제품, 정신적 약자를 위한 제품, 그 다음에 뭐 아까 서두에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청각 약자 분들을 위한 제품도 계속 라인업이 이미 있고요. 한 4개 정도를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특허도 다 받아놓고. 네, 맞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다부집니다. 예, 어지간한 풍파에는 뭐 흔들리지 않을 굉장히 자신감이 대단하신 것 대단하신데요. 자, 이 기세로 가장 중요한 철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청각 스마트 웨어러블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그 들리는 소리를 느끼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느껴진다. 네. 이어가 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요것도 안 살겠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의 복지 시장이 그렇습니다. 2014년에 보청기의 메이커가 총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팔린 대수가 총 3대입니다. 그리고 액수로는 705만 원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를 보면서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닌데 기술이.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국의 이름을 복지 제품으로서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뭐 중간중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기술 개발과 제조를 병행해서 하고 계신데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또 매출이 커진다고 하면 저는 한 군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여러 분야를 하고 계시지만 대표란 자리는 내가 집중해서 경영하고 마케팅하고 디시전 메이커라고 그러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힘이 너무 분산되면 앞으로 나가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잘하는 쪽이 있으면 협업을 좀 하고 아니면 내가 제조를 하겠다 그러면 기술 기반의 기업과 협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번째는 제품군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성 인식이 지금 보통 비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아주 편리한 기술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나온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발전되면서 써보니 비장애인들에게도 편안한 거였거든요. 지금 이 넥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아주 공사 현장에서 꼭 들어야 될 소리, 너무 큰 소리들 때문에 못 들을 때 넥밴드를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착안을 하셔서 제품군을 조금 넓혀나가고 또 다른 분야의 장애 유형도 돌아보셔서 그쪽에 필요한 제품들도 개발해서 제품군을 넓혀나가라. 저는 이 2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셔서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께서 세상을 이롭게 기술을 평등하게 나누는 모습, 아주 기쁜 모습으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너무 떨렸고요.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제가 남들보다는 좀 독특한 시각도 있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속 아쉽습니다. 항상 그 얘기가 끝나면 이런 얘기도 더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좀 있긴 한데요. 그건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죠. 돈 들어가기 전에 정말 100분만 만나세요. 그러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